4.24 재보선의 뜨거운 감자죠. 서울 노원병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고민이 또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노원병 재보궐선거의 모범적인 결과는 뭔지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박찬종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 노원병 선거의 모범적 결과를 말씀해 주신다는데 어떤 게 모범적 결과인가요? 오늘 처음 화두를 그걸로 꺼내요? 네. 노원병을 두고 이제 민주당이 제일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민주당 왜 고민합니까? 후보를 내면 내는 것이고 안 낼 때가 문제인데 예. 왜 안 내면 누구를 위해서 안 내는가를 민주당은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그것은 지난번 작년 4.11 총선거 때 네.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과 그 단일화했잖아요. 그렇죠. 이동섭 그 지역위원장이 결국 포기했잖아요. 그 진보정의당이라고 그러죠. 그게 네. 진보정의당의 노회찬 의원하고 연합에서 단일 후보를 내가지고 1년여 만에 노회찬 의원이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네. 억울한 일로 그렇죠. 물론 실정법상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의원직 상실했지만은 네. 그에게 적용된 법률 적용 내용, 공소 사실, 국회의원으로서의 그 의정 활동 그거 관련된 적합성을 판단할 때 변호사인 나 입장에서 대단히 억울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남은 기간이 3년 이 재선거거든요. 네. 총선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민주당이 그래서 후보를 내면 민주 독자 후보 내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 안 낸다고 한다면 네. 그것은 노회찬 씨가 대변했던 그 세력을 위해서 안 내야 그것이 정치 도의에 맞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후보를 안 내는 것은 민주당답지 않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뭘 예. 고민을 해요? 간단한 도식을 두고. 그러니까 안철수 요소가 끼어 있으니까 예. 고민한다고 하는 모양인데 예. 내가 보기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데 내면 내는 것이고 안 낸다면 그 4.11 총선 때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4년 임기 채운 총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연합군을 편성했는데 그 연합군에 한 사람이 부상당해가 상처를 입어가지고 재선거가 되었으니까 그건 정치 도의상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네. 거꾸로 묻고 싶은데. 후보는 당연히 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안철수 전 교수 때문에 안 내면 안 된다. 나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후보 안 내야 되고 안 내는 것은 노회찬 세력을 위해서 안 내야 된다 예. 이 말이죠. 진보정의당을 위해서. 안 내는 게 맞는 건데 진보 그렇지. 정의당 내보고 얘기하면 안 때문에 내는 것이 정치 도의상 옳다. 예. 그리고 나는 노회찬, 심상정 씨가 대표하는 진보정의당은 같은 이른바 좌파 진보당이라 하더라도 예. 이정희 대표가 그 대표하고 있는 그 세력의 진보 세력하고는 나는 정보 근본주의 문제에 있어서 예. 그 노선을 완전히 다르죠. 예. 달리하고 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내 주관대로 말씀을 드리면 노회찬, 심상정 씨가 대표하는 그 진보 세력은 국회의 의석을 일정 부분 갖는 것이 다양성을 위해서도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지금 민주통합당은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네요? 성질이 다르다고. 한참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안철수 전 교수 때문에 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민주통합당이. 민주당이? 예. 글쎄 뭐 그거 나 잘못한다 뭐하다 뭐 말할 수가 없어요. 정당이니까 원칙 후보 내는 것이 옳은데 예. 그러니까 안 낸다고 한다면 나는 그런 이유로 안 내야지 네. 안철수 후보 때문에 안 내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한 일이다. 예. 그렇군요. 안철수 전 교수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났는데 이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그게? 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왜 만났는지 뭐 이런 거. 만나서 만난 것이지 뭐.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공무원이니까 예. 만나가지고 뭐 그걸 지지한다는 이런 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테고. 그렇죠. 둘이는 원래 동맹군 아닙니까? 친한 사이인데 뭐 만나고 뭐 차 마시고 할 수 있겠지. 그래도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사람이잖아요. 글쎄 그게 이제 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뉴스거리를 만든 것 같아.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또 알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겠지. 네. 그 뭐 나는 별로 대수롭지 생각 안 해요. 그런 점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만난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박원순 씨도 법률가로서 그 꾀본데 선거법에 걸릴 만한 뭐 말을 하겠어요?
그렇죠. 본인도. 그럼 그 같은 변호사인데 말이야. 이 안철수 전 교수랑 박원순 시장이랑 나중에 연대할까요? 아니 그걸 내가 어찌 알아요? 이런 사람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철수 씨가 참 행복하다고 생각해. 지난 1년여 동안에 움직이면 조선일보도 뉴스를 만들고 TV조선도 뉴스를 만들고 예. 나한테까지 이런 거 지금 물어볼 게 많은데 말이야. 예. 이 계속 물어보고 시간을 낭비시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이 말이야. 뉴스에 각광을 받는 거. 나는 안철수 현상을 실천할 적임자로서 이제 안철수 교수는 이게 국민이 정확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자꾸 이게 뉴스에 각광을 받으니까 말이야. 예. 뭐 좀 그렇네. 그만 얘기할까요? 외면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외면이 아니라 뭐 교수의 좀 행보를? 대강당해야지. 이런 프로에서까지 나한테 지금 사전에 질문할 게 많았는데 이거 시간 다 보내면 어떡해. 정부조직법 예. 47일 걸렸는데 결과 보니까 이 47일 동안 뭐 했나 이런 생각 드는데요. 이게 우리 한국 정치의 현 주소, 정확히 말하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루는 여의도 정치판, 예. 여의도의 정당, 여의도 국회의 그 현재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어제 그저께 이제 양쪽 원내 대표와 부대표가 합의 사항에 사인을 하더라고. 네. 사인을 해가지고 이래 전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 어떻게 적군한테 항복하는 백기 들고 항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서서 이래가지고 사인하는 거 뉴스 다 비치고 이렇게 하는 걸 맞아요. 예. 내가 보고 느낀 것은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그럼 그 왜 사인을 합니까?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국회의원들이야. 예. 그러니까 양쪽의 원내대표, 부대표이기 이전에 그 사람들은 국민 대표자 회의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야.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새누리당에 약 170명, 민주당에 120여 명의 국회의원의 존재는 없고 원내대표 양쪽 그 사람들 존재만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합의해버리면 170명, 120명이 그대로 줄 서서 따라간다 이거야. 유치원 학생들이 경복궁 그 창관하러 갈 때 지도 교사가 말이야 깃발 든 대로 따라가듯이 다 따라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이거야 이게. 이게 정당 대표만 있고 국회의 국민회의의 대표는 없는 이 모습을 보아놔놓고 윈윈했다 그러고 언론이 그래도 잘한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태를 고쳐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대통령 부분은 내가 요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예.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간 고집을 부렸든지 어떻든지 간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다 제출을 했다, 이 개정안을. 네네, 그렇죠. 근데 그게 47일이 왜 걸리느냐 이 말이야. 예. 그걸 두고 편싸움을 했거든. 네. 양쪽을 나눠가지고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그걸 수정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고 민주당에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있다고 나는 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자율권을 행사해가지고 거기서 난상 토론을 해서 진작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 국회라는 게 국민 대표자 회의가 준 말이거든. 예. 정당 대표자가 아니에요. 예. 어제 그저께 그 모습은 정당 대표자의 모습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새누리당, 민주당 완전히 적대하다가 서로 백기 들고 서로가 투항하는 것처럼 말이지. 이렇게 대단히 잘한 것처럼 이렇게 뻐기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 대표자 회의의 의원의 존재는 없고 정당 대표자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국민 대표자의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헌법 46조의 그 규정을 그 자율권을 지켜야 돼요. 네. 그러면 정당 대표자들이 이 자율권을 억압하고 말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저항해야 되는데 저항을 못해. 공천권 때문이야. 다음 공천권이 다 그런 실세들 손에 장악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의도 국회의 이 행태를 깨는 것이 안철수 현상이라 이 말이야. 예.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그게 아주 좋은 찬스거든. 국회의원 선거 때 이 행태를 깨는 것은 어렵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서서 이 국회 행태를 깨겠다는 세력이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내걸어가지고 네. 다수석을 차지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하나를 뽑는단 말이야. 네. 거기에 세게 붙어가지고 국민들에게 혁명 공약을 만들어서 그 안철수 현상에서 드러난 민심이
그런 걸 깨라는 게거든. 그러니까 조목조보로 정당 공천제도는 이렇게 바꿔가 정당은 이렇게 고치고 국회는 이렇게 고치겠다라고 내걸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손질하는 법률안을 내놓는 거예요. 네. 공천제도 개편을 위해서 정당법, 국회법 이거 전부를 내놓고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걸 뻗대면 국민의 힘에 호소해가지고 압력을 가해가지고 네. 그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현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었다 이게. 그 찬스를 놓쳤어. 놓친 이상 이 사람들은 그 구태에서 못 벗어나는 걸 보고 있어야지 어떻게 해요. 예, 근본적 손질이 없다면 이런 모습은 또 반복될 수 있다는 반복될 얘기신 수밖에 없지.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반복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이 국회는 3년 남았어요. 네. 3년 남았는데 3년 뒤에 공천이 종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깨놓고 얘기하면 새누리당 지난번 4.11 선거 앞두고 1년 전에 공천은 박근혜 당대표의 손에 장악돼 있잖아요. 말이야. 예. 어? 그다음에 민주당은 실세 손에 다 장악됐거든. 네. 거기에 전국구 비례대표도 다 그 줄을 타서 다 시켰다 이게야. 그렇죠. 저쪽은 한명숙 대표가 전국구 전부 배분하는데 영향 다 행사했고 네. 지역구 공천도 그렇고 이쪽은 철저하게 박근혜 대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3년 뒤에도 이런 모습으로 될 테니까 현재 이 국회의원들이 자율권을 행사해서 나는 새누리당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이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미창부 미래창조과학부에 그 안에 SO가 들어가는 거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야. 아. 예. 그다음에 민주당은 나는 이 당론 반대한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를 줘야 된다. 우리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우리 찬성해 줘야 된다라든지 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감히 나오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이 모델이 미국이야. 미국을 보면 돼. 아주 근본적으로 그 당의 기본적 색깔을 지켜야 할 것 외에는 전부 국회의원들 자율에 맡기고 특히 예. 인사청문회는 민주당 공화당이 이게 편싸움을 안 해요. 아. 사람의 행적, 도덕성, 능력을 검증하는데 왜 편싸움을 합니까? 정당의 그건 이익과 뭐 사실 관계없이 별 관계 봐야지. 없잖아요. 정당의 예. 이익과 관계없이. 예. 네. 물론 그 사람의 어떤 기본적 이념적 노선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그 정당 색깔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 대결 구도가 드러날 수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다음에 지금 이 여의도에서 보이는 저 행태는 정말로 원시적이야. 황철주 중기천장 내정자 사퇴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내가 뉴스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양반은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의 그 회사 대표 있었는데 자기 보유 주식이 예. 있어서 그것을 이제 몽땅 이제 공직에 취임하면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그런데 그 경우에는 나는 앞으로 그 부분은 법을 예. 좀 개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능한 인재가 민간에 예. 있는 유능한 인재가 그런 일로 자기의 기본적인 그 재산, 정당하게 벌은 재산을 공직 취임 때문에 전부 이렇게 국가에 신탁한다라든지 임시 관리시키는 거 이런 문제는 말이야. 그건 조금 어떻게 중화적인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세세한 것은 말할 자신이 없어요. 예, 근데 예. 이게 벌써 9명째란 말이에요. 9번째 사퇴예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뭐 얘기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청와대 옹호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어떤 고위직 아니 지금 중기청장 경우 빼고 예. 이 오르는 단계까지 우리가 헌정사 48년에 정부 수립되고 금년이 65년째가 되지 아마 그렇지. 네. 그런데 이게 독재 군사 정권이 그 기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없는 시대를 살아왔거든. 예. 그러니까 다운 계약서를 해서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걸 아니 헌법 자체가 파괴되고 이런 상황을 살아오니까 말하자면 정홍원 총리가 청문회에서 우리 시대에는 말이야 돈을 부동산 땅에 묻고 산다고 그 아주 실토를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예. 들어 50이 되고 60이 되는 사이에 고전적 의미에서 전통적 의미에서 청백리를 구하기 어려운 세태가 돼버렸어. 예. 이게 아주 불행한 일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청와대 그 청문 시스템 인사 시스템이 철저하게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걸릴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 타달 일이 아니고 문제는 심한 거 드러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예. 그 뭐 좀 실망스러운 게 많지. 이미 임명된 장관 중에서도 내 눈에 부적임자가 많은데 이미 임명을 했고 예. 지금 또 임명 대기자 중에 내정자 중에도 문제 인물이 있는데 그런 걸 안 시켜야지요. 누구 있어요, 누구? 문제 인물이 누구? 된 누군가요? 사람은 얘기 안 하는 게지. 아직 뭐 된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TV조선 인심을 안이라도 아직 안 된 사람 중에. 안 된 사람 중에 김병관 국방장관 역시나. 내정자하고 예. 그다음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정된 한만수. 한만수 두 사람은 내정자요? 그 난 내 기준으로 적임이 아니라 생각. 김병관 내정자는 우리가 얘기 많이 했으니까 한만수 그렇고요. 내정자 한만수 얘기를 좀 내정자는 왜요? 해볼까요? 한만수 내정자는 23년 동안 예.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대형 로펌 김현장 뭐 김현장. 이런 데 계셨죠. 김현장을 비롯해서 또 하나 아주 그 대형 로펌에 예. 23년간 있으면서 네. 그 대형 로펌이 억울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서 무료 변론을 하고 하는 그런 실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다 지금은 몽땅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다 후배들이 거기 대표고 그 로펌에 다 변호사들로 있어서 예. 다 친해요. 친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로펌도 말이지. 우리는 법률 구조 사업을 이렇게 한다. 예. 뭐 좀 우스갯말로 박찬종 씨처럼 미네르바 무료 변론도 하고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렇죠. 안 하고 오로지 돈 버는 일에 그것도 많이 버는 일에 그게 뭐 하겠어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이 구속되면 그거 가면 엄청난 돈으로 사건을 수임을 하고 네. 예.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걸리거나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걸려서 예. 과징금을 받고 추징금을 받을 때 그 대기업 재벌 편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물시할 뿌리고 깎고 과징금 깎고 추징금 깎고 없애는 일에 협력해서 떼돈 받아가지고 예. 그걸 나누어 가졌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내정자 경우에 예. 신고 재산이 100억이 넘고 네. 그 대부분이 현금 자산이라고 하는데 예. 90억이 현금이래요. 놀랄 일이야. 놀랄 일이야.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검찰인데 예. 어떤 경제검찰이냐. 쪼잔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재벌과 대기업의 반칙과 시장 지배와 남용을 서치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를 단죄하는 거지. 고발을 하고 과징금 물리는 그렇죠. 거. 예. 그거 하는 데야. 예. 근데 이 사람은 요 직전까지 거꾸로 과징금 물리고 처벌 대상인 재벌과 대기업을 변호하고 감싸고 옹호하는 편에 섰어. 예. 구체적으로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된 사채 관련 사건도 그걸 맡은 일이 있어. 예. 이런 사람이 간도 커. 어때 공정거래위원장 하려고 나섰는지. 우리 혹시- 속담에 간 크다는 말이 있지 않소? 아니 잘 아니까 예. 혹시 더 나 더 강하게 할수 있지 한 변호사는 않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몰라. 예. 개인적으로는 면식이 없는데 우연히 만난 일이 있었지 모르겠으나 예. 아니 그러니까 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과 재벌들 손보는 기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손볼 대상을 23년 동안 봐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떼돈 받아가지고 지금 추정컨대는 엄청난 재산을 불린 사람이 예. 어째 무슨 배짱으로 무슨 낯짝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서 이 나는 공정거래법 이건 난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 실태를 몰라서 이런 것 같아. 아. 네. 이거는 김병관 내정자 내가 절대 반대하는데 순서로 매기면 예. 이게 한만수 내정자가 더 1번이고 더 1번이에요? 2번이 김병관 내정자야. 이걸 박근혜 대통령 모르시는 것 같아. 이 변호사님 대단히 유감이야. 공정거래법상 이 임명하면 안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내 구체적인 거 지금 내가 깜빡하는데 예. 민사소송법하고 형사소송법에 예. 재판장, 판사, 법관이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맡았을 때 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친인척 사건이다. 내가 과거 변호사로 있을 때 그것을 변론한 일이 있다라든지 네. 그 특수관계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판사는
재판장은 스스로 그 사건에서 물러서야 돼요. 아. 이것을 재척 회피라 그럽니다. 안 물러서면 이해관계 당사자와 변호사, 원피고의 변호사들이 예. 이 재판장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위험이 있다. 과거에 이런 사건하고 이런 관련이 있고 추상적으로라도 이런 위험이 있다 하면 기피 신청을 해요. 예, 기피 예. 신청.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예. 그 핵심 업무가 대기업과 재벌을 말하자면 규제하고 처벌하고 고발하고 예. 과징금 매기고 하는 그 업무인데 자기가 그 관리 대상, 제재 대상인 재벌의 편에 서서 23년간 거기에 철저하게 그들의 범죄, 그들의 네. 불법 행위를 옹호하고 세금 깎는 일에 대리인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매긴 과징금을 삭감 또는 없애는 소송의 대리인이 되는 그 로펌의 핵심 근무자리에 있으면서 떼돈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는데 예. 어찌 시킬 수 있어? 어찌 시킬 수 있어?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변호사님. 그 대통령이 자기 애칭을 PP나 GH 대신에 박 대통령이라고 불러줄 것을 당부했다고 하세요. 아니 나는 그것은 뭐 그것이 어떻게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되냐? 아니,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를 아이고 하시길래. 대한민국 재미있는 나라야. 그건 뭐 박 대통령 그건 우리가 존중해주고. 예. 예. 언론에서 조선일보가 우리는 GH를 쓰겠다 하면 그만이지. 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 이니셜로 표기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정치사라 멋이야. 이걸 확립한 분이 김종필 씨인데. 아, JP. 예. 그 아주 이제 입에 익숙하거든. JP 아주 그렇죠. 힘도 있고. 예. 그다음에 YSDJ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20, 30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김택수 씨 대한체육회장도 하고 원내 총무로 이름 날렸던 예. 나한테 대선배지요. 아. 이 양반은 기자들한테 이 양반 경상도 뿌리거든. 예. 김해 출신인데 와 너희들 나는 왜 TS를 안 써주노? TS로 좀 쓰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박찬종 이게 발음이 어렵거든. 그래서 한때 누가 그러더라 기자가 CJ라고 부르면 어떠냐? 그건 하지 마라. CJ 그룹하고. CJ 그룹이 있으니까 내가 마침 거기 고문처럼 5인되니까 CJ를 하지 말고 PC로 해달라. PC. PC도 박찬종이니까 좀 PC 요새 PC 시대니까. 이상한데요? 그런데 나를 경량급으로 봤는지 아무도 안 써주더라고. TV조선에서 나 PC로 불러줘요. 꼭 아이고, 뭐 그렇게 GH로 쓰면 어떡하고 뭐 해야 어때? 되는 건 아닌 거죠. 꼭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건 아닌 거란 얘기신 거죠. 아니지, 그 애칭이니까. 그런데 그거 아마 대통령께서 그걸 말씀하셨겠나요? 그걸 뭐 굳이. 청와대에서 그냥 그렇게 불러줬으면 한다 하고 얘기를 아니, 뭐 그러면 했다고 알았습니다 하고 또 GH를 쓰는 사람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 이 통합진보당 얘기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게 군사 독재 정권 시대 같으면 미안합니다. 예. 청와대에서 그런다 그러면 GH 쓰면 큰일 나지. 큰일 나죠. 예, 예. 또 중앙정보에 붙들려가지고 이 새끼 너 왜 GH를 쓰느냐고. 지금 그런 시대 아니니까. 그럼요. 예, 말씀하세요. 예.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그 양당 원내대표 고소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저께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 그 두 의원을 이제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하는데 예.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뭐 비례대표 그 선발할 때 부정투개표가 확정 판결로 유죄로 인정받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하는데 국회의 징계는 의원 자격에 대한 징계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그게 확정 유죄 판결이 있어서 징계 사유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소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군요. 재판하고 관계없고 수사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진짜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예. 그 품위가 손상된다라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데 네. 아마도 그 둘은 굉장히 깊이 그 비례대표 선거 때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가 예, 그렇죠. 부정투개표에. 부정경선에. 그러니까 그런 걸 국회의원 300명이 자기들 식구지만 알아서 해야 되지요. 어디서 확정 판결 받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양쪽 원내대표가 그걸 예. 회부하겠다 하는 것을 그걸 뭐로 고소했는지 그 사건 잘 안 될 텐데. 일단 검찰이 어제 고소했어요. 사건 자체가 잘 안 뭐 된다라고 얘기하시는군요. 저기 예. 이석기 씨와 김재윤 씨한테 좀 미안한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냥 그 정도로 합시다. 예.
아니, 박근혜 대통령 지금 계속 인사상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왜 이런 거라고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부에서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니냐. 과거 그 야당 당수 시절부터 가져왔던 뚝심의 정치를 대통령이 돼서도 지금 계속 너무 고집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계신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당선자 시절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를 탕평인사 하는데 그 말은 잘못 쓰면 안 해야 된다. 탕평이라는 단어는 그렇지. 사람을 씀에 있어서 이 대통령 책임제 아래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벅찬 말하자면 피땀 흘리는 싸움 끝에 대통령 되잖아요. 그럼요. 정당 조직도 있고 이너서클도 있고 싱크탱크도 있는데 네. 그런데 자꾸 탕평인사라 그래가지고 저 멀리서 사람을 고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고르라 이거지. 이너서클에서 싱크탱크 그다음에 정당 조직 자기를 도운 사람 가운데 그게 대통령 책임자 아니야. 그렇죠. 거기서 적임자가 없을 때 거기서 그 안에서 지역 안배를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밖에서 비로소 골라야지. 밖에 가만히 깨끗하게 지내던 사람 중에 우군도 아닌 사람 중에 그건 아니다 이거야. 네네. 그러니까 대체로 이너서클 안에서 고르는 거 그건 절대 타달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포럼 이름이 있지 왜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도 교수가 저기 반장인 예. 거기서 인재를 많이 쓴 거 그거 절대 흉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미국도 그렇게 하니까 아닌데 결과적으로 이게 내각을 구성해 놓고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이 학점으로 매기면 좋은 점수를 못 주게 생겼어. 그게. 왜요? 아니 그게 이제 로펌에 있어서 떼돈 받은 사람 이런 사람도 결국은 말이야 다 장관 자리에 결국 가고 말이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봐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 글쎄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 대한 평가는 이번에 이걸 갖고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나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해요. 내 기준으로는. 이거 대통령 책임의 성격상 모든 책임 결국 대통령이 지는 것입니다. 그럼요. 예. 뭐 여러 가지 흠이 있고 모자란 사람은 써도 그건 결국 대통령 책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출범해서 6개월, 1년 지나보고 그때 결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출발 선상에 있으니까 그러다 내 기준으로 보면 소통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감이 있는데 그것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 어차피 본인이 책임질 물론이죠. 정부기 때문에. 대통령 무한 책임입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근데 뭐 민주통합당이나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 가지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은 DJ와 노무현 시대 안 그랬나? 다 그래놓고 뭘. 네, 청와대 인사위원회도 대통령 측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측근들을 쓸 수밖에 없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사람을 쓰되 믿고 써야 되고 믿지 못할 사람은 쓰지 마라. 예. 그리고 일단 믿은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을 믿어라. 그러나 부정부패 문제에 관한 한 믿은 사람도 그냥 방치하지 마라. 예. 나 이걸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능력상 문제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갈아치우고 회복할 방법이 있는데 네. 쓴 사람들 중에 청와대 고위직 총리 장차관 등 대통령이 임명한 그 고위직 가운데 부패의 오염대가 문제가 생기면 네. 그것은 대통령 책임으로 돌아가고 종당에는 박근혜 정권도 부패 정권으로 낙인 찍혀지니까 예. 능력의 과부족보다는 부패에 물들지 않게 철저한 감시막을 펼쳐라. 예. 이걸 내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상설특검제, 그다음에 특별 감찰관제. 그래서 상설특검은 고위직에 대한 이제 범죄 수사하고 특별 감찰관제는 대통령 친인척 네. 측근들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사후 보정 행위죠. 부정부패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사전 예방 효과도 일부 있죠. 이런 기구가 생겼으니까. 그러나 이걸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더 그물망을 쳐야 돼요. 네. 철저한 그물망을 쳐서 부패에 오염되지 않는 예방책부터 철저하게 돼. 네.
그러니까 이 아주 그 모델이 되는 방법은 청나라 5대 황제 옹정제가 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 말이야 그 전제군주제의 방식을 채택하라 말이냐 이런데 전제군주라 하더라도 휘하의 관리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 황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체크 시스템을 구사했는지는 네. 그건 요 다음에 한번 시간. 알겠습니다. 예. 요건 내만 다음에 갖고 꼭. 있는 노하우인데 예. 한번 기회를 다음 주에 주셔서 꼭 저기 그 말씀 공개적으로 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예. 이것이 모니터되고 박근혜 그럼요. 대통령도 참고로 하실 예.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